아이디어는 좋아요. 예. 도정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시켜주겠다. 공공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다. 네. 진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또 네,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도 대상지 선정을 추가로 늘려가면서 사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네. 전국 아파트값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올 것이 왔다. 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고요. 네. 왜 올 것이 왔냐면 네. 지금 또 조정장 중입니다. 아.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022년 작년 기준금리 많이 오르면서 그렇죠. 좀 조정이 됐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대세 상승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다. 네. 왜? 2020년, 2021년에 사실 버블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버블이 그렇죠. 제거가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버블이었다가 버블이 제거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작년 12월, 올 1월에 1차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정이 됐다가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예. 한 30%? 그러니까 고점 대비 70% 수준 정도 떨어졌다가 한 85%, 9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자, 중요한 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자,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과 집을 팔려는 분들의 줄다리기 게임인데요. 네. 줄다리기 게임이면 서로 지면 안 되잖아요. 네. 서로 지면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냥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올 초 정도 가격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10억짜리가 7억, 20억짜리가 14억, 15억 정도면 네. 그 정도면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그래 뭐 앞으로 많이 안 올라도 네.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지금 한 8억 5천 9억, 네. 20억짜리가 18억까지 올라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살 때 취득세 내야 되죠. 그렇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고 금액이 크면 종부세도 내고 팔 때 또 양도세도 냅니다. 그렇죠.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얼마나 되지? 그러면 여기서 답이 추가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금리가 좀 더 내려갈까? 떨어져야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 내려갈까? 말은 내년 하반기에 뭐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내려가야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죠.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0.25 내려가지고 과연 그게 금리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차라리 고금리면 고금리, 저금리면 저금리 딱 답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파월 의장 얘기 들어봐도 이게 올린다는 건지 이게 내린다는 건지 결국에는 그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이제 2024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한 발 뺀 매수자들이 어떻게 들어올 만한 뭔가 유인책이 나올까? 그게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집 나간 어떻게 보면 거래에서 한 발 뒤로 뺀 매수자들이 발을 다시 집어넣느냐? 그나마 남아있던 한쪽 발도 다 빼버리냐가 내년 2024년 부동산 시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또 뭐 가뭄이다, 없어졌다, 실종이다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세 난이 올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매매하고 전세가 좀 달라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동반 하락. 그렇죠. 금리가 네.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패닉이 왔죠. 작년에 패닉이고요. 전세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네. 작년에 많이 떨어졌는데 월세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 차라리 월세보다는 지금 전세가 유리하네. 그렇죠. 월세 수요가 전세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매매 수요가 막 올라가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지금 발을 뺐다고 했잖아요. 한쪽 발을 뺐습니다. 네. 그럼 그분이 뭘 해야 될까요? 어디에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에는 매매 수요가 또 전세로 유입이 됩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괜찮은데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어려워요. 빌라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안전한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전세 공급. 전세 공급이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내년 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호 정도 네.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예년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전세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네.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전세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세가 좀 올라가고 강세가 된다고 해서 바로 매매가 다시 다 강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런 전세 강세가 1년, 2년, 3년 좀 지속이 된다면 향후에 몇 년 후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인 모아타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로, 성북, 중랑구 등 4곳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는데 동대문구 답심리,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자, 모아타운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집이 오래됩니다. 네. 노후돼요. 내가 살던 집이 이제 막 녹물도 나오고 막 허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 도정법이라고 하죠.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기반 시설은 좋은데 강남처럼 네. 도로, 학교, 공원 다 좋은데 집만 노후화되면 부셔버리고 네. 새로 짓습니다.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을 하면 되고요. 네. 안 돼. 집만 새로 하면 안 되고 도로 뭐 모든 기반 시설을 구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도정법 같은 경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계획 세워야 되죠. 그렇죠. 구역 지정해야 되죠. 네. 추진위 만들어야 되죠. 조합 설립해야 되죠. 건축 심의 받아야 되죠. 사업 시행 계획, 뭐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 뭐 이주, 착공. 이 절차대로만 가도 10년, 15년 그냥 훌쩍 갑니다. 그렇죠. 분쟁 생기면 20년 이상 갑니다. 예. 너무 복잡하고 이견도 많고 해요. 그러면 자, 구역이 작아요. 뭐 세대 수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도정법에 적용해 버리게 되면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서울은 사실 노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새로운 땅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할 수도 없거든요. 아, 이대로 하면 도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도저히 사업이 안 돼. 그렇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법이 필요해.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아타운인데 네. 추진위 구성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관리 처분 안 받아도 되고 그렇죠. 이런 단계를 좀 빼줍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관리 계획 구역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소규모 주택들이 모아서 니들끼리 빨리빨리 해봐 라는 게 모아타운이고요. 모아타운 안에 모아서 짓는 주택을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모아타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오래된 주택이 새로운 아파트가 되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재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우리 도시 환경 측면에서도 노후 주거지가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만들어지면 서울은 이제 정비로 가야 됩니다. 네. 이미 개발이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노후 주거지를 이제 새롭게 정비하는 게 서울시의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주택 사업의 그 기준이자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의 목표도 있는 거고요. 또 새집이 되고 주거의 질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정법에서는 잘 안 되니까 사업 속도를 이론적으로는 10년 걸리는 걸 3, 4년, 5년에 하겠다라는 예. 게 이제 모아타운의 취지인데 네. 실질적으로 3, 4년, 5년에 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장점만 있는 사업이나 정책은 없는 법인데 네. 단점이랄까요? 뭐 문제점이랄까요? 뭐 모아타운의 좀 문제점이라고 단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일단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게 돈이 걸리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렇죠. 주민들끼리도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예. 빌라 이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대지 지분도 다르고요, 위치도 다르고요, 감정 가격도 다르고 예.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주민끼리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성공 사례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는 좋아요. 예. 도정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 시켜주겠다. 추진이 안 해도 돼. 관리 처분 안 해도 돼. 다 좋은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해보다 그렇죠. 보면 또 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서울시가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공공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공공이 니들 좋을 대로 다 해주세요. 용적률도 올려주고 다 해줄게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나옵니다. 임대 아파트를 뭐 더 지어라. 당연히 그러겠죠. 기부 체납을 네. 해라. 뭔가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결정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다. 네. 진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또 관리 계획 완료된 곳이 34곳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진행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럼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저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유 자금이 있고 뭐 10년, 20년 나는 묻어둘 생각이라면 뭐 서울이라는 입지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라도 투자해가지고 빠른 수익 뭐 3, 4년 내에 뭐 내가 피드백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진다면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날씨는 춥지만 부동산 시장엔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